언론사를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은 언론을 인터넷 포털, 특히 네이버의 입주자를 만든 꼴입니다. 언론의 발전이 네이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아니며 공적언론위원회도 아닌 사기업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를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이버와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사실은 언론계를 대표해서 열심히 지금 거의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해둘 정도로 열심히 네이버의 폐해를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 주시고요. 비단 소상공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이 폐해, 갑질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네이버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한참 그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국감에서도 이 증인 채택을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우리식으로 하면 회장격입니다만은 창업자의 그 소환, 소환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으로 채택이 된 그런 상황이라 증인 채택이 되면 이제 국회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그 대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환장을 날린 거나 진배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여야 간사들이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또 이혜진 네이버 대표를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아주 들썩였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제가 어제 논평을 해드렸지 그만큼 네이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카카오의 김범석, 네이버의 이혜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과 하루 만에 카카오의 김범석은 어차피 화제건이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취소하자는 그런 명분이 없지만 이혜진 네이버의 대표는 또 취소를 했습니다. 어제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정작 이 네이버의 이혜진을 증인 채택해야 된다라고 제일 처음 발의를 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발끈한 것이죠. 처음에 내가 발의를 했으면은 내 동의를 얻어서 이 증인 채택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짬짬이로 증인 취소를 했다. 이 국민의힘의 그 간사가 윤한홍입니다. 저 마산에 윤한홍 간사가 야당 간사와 짬짬이를 해서 즉 수덕수덕을 해서 이렇게 증인이 이미 채택이 된 사람을 취소를 했다. 여기에 네이버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네이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바로 이것이 네이버가 국민 전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켄 버크님도 그렇군요. 고TV에서 인연이 들어왔는데 참 좋네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선님이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문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희님 또 대놓고 여여야 야합으로 네이버 옹호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국민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기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어제도 김나영님을 비롯해서 이제 제발 이 후원 계좌를 올려달라. 어떻게 다른 방송처럼 다 어떤 그걸 하는데 여기는 안 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개국을 한 지가 1년 2개월 방송이 됐는데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1인 유튜버하고는 좀 다르게 아시아투데이라는 약 한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의 아주 중견 종합 일간지이기 때문에 또 종이신문이 발간되는 꽤 규모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담을 가급적이면 드리고 싶지가 않고 제일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나고 네이버와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나영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을 쏴주고 계시는데 슈퍼챗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튜브 쪽에서 근 한 40%를 또 중개료로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 그런 시스템이라 이렇게 싹 내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시간이 됐으니까 공개를 해서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후원자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어제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계좌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저는 11월 초부터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 한 열흘 정도 땡겨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공개 그 계좌 후원 계좌를 공개를 일단 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마당이니까 약간 제가 좀 얼굴이 조금 쑥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신 거고 제가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모레는 계속 이제 주말 연휴니까요. 오늘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후원 계좌를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후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다른 그 채널처럼 아주 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뭐 일주일 후든 또 열흘 후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간부 회의에서 제가 이 안건을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군요. 네,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모 은행 해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해권님이 또 이 박수를 쳐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김 박사. 그렇군요. 아이고, 그걸 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후원은 정론 방송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고 또 이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군요. 회원 가입으로도 하면 편해요. 그렇죠? 회원 가입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부담을 가급적 최소로 저는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네. 이렇게 쌈박한 방송 보신 적이 마음에 쏙 드는 진행 김동현 오타가 났네요. 김동현이 아니고 김동원입니다. 우리 진해권님 빨리 쳐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김동원입니다. 네, 이순희님, 김박사님, 저는 슈퍼책을 할 줄 몰라요. 슈퍼책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슈퍼책을 알아도 말씀드린 대로 저쪽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에서 거의 한 40%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못 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큰 결심을 해서 올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응원하러 돌아왔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우리 아리님, 테임스방님, 도희님, 케이치님, 네, 품이 있는 방송이네요. 테임스방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주 또 앞으로 굉장히 활발한 또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선님 잘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화이팅 접수하겠습니다. 김재선님. 신문 방송은 아시아투데이와 파이낸스 투데이만 보는데 네이버에서 왜 구독을 만나?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네. 진해권님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이슈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 이게 이제 네이버와 아시아투데이가 이렇게 아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이 후원 계좌를 올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아이러니컬한 그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네이버가 편하고 좋긴 좋은데 이미 이 갑의 형태로 우리 옆에 머무르구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보다도 점점 이게 군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언론사는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저 제목에 있듯이 언론 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네, 저게 오늘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각종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서울에 발행되는 신문에 이 광고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가 종이 신문인 거 아시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하단에 이제 광고성 여러분들께 왜 네이버와의
이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투데이 말고도 각종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그래서 이게 네이버와 저런 그 전면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갑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도 한참,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한 템포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략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다라고 왜 지금 네이버의 갑질이 화제가 되고 있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아시아투데이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9년 전에도 한번 네이버의 폐해를 아시아투데이가 깃발을 올려서 언론사의 대표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다음과 함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사를 평가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기준과 관행은 불합리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네이버가 언론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진 한국만이 기이한 제도로 청산해야 될 병폐입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첫째, 비제휴, 두 번째, 뉴스 검색 제휴, 세 번째, 뉴스 스탠드 제휴, 네 번째, 뉴스 콘텐츠 제휴, 이렇게 네 단계로 언론사를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은 언론을 인터넷 포털, 특히 네이버의 입주자를 만든 꼴입니다. 언론의 발전이 네이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아니며 공적언론위원회도 아닌 사기업 네이버가 언론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포털, 인터넷 포털과 검색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포털이란 말은 현관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고 하는 PORTAL, 그렇죠? TAL, 포털이라는 현관, 뭐 이런 뜻입니다. 문지기, 예,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때문에 검색을 위주로 한 그 기업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각종 기사를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기사를 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속했던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조중동 이른바 조중동의 위세가 네이버보다는 뭐 훨씬 위에 있으니까 그래? 우리 기사를 저쪽에서도 또 뭐 홍보를 해준다니 그럼 뭐 기사를 줘. 뭐 크게 뭐 이건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라고 자신들의 콘텐츠, 자신들이 쓴 기사를 네이버에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네이버는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것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어느 기사를 자기들 위에 놓고 라고 하면서 이른바 기자가 한 명도 없는 네이버가 기사를 모두 다 전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겠네. 예.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기자가 한 명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자사의 기사 콘텐츠를 받아가지고 이 네이버를 통해서 동아일보 기사, 뭐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지만 자신들이 편집을 하고, 요 기사를 제일 위에다 놔. 예, 요 기사는 빼. 거의 무료로, 예, 돈을 뭐 조금을 주고 받고, 예, 그 기사를 이제 제공해주는 대가로. 근데 거의 이제, 거의 무료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이 약소한 그런 금액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편집권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 자체 기준으로 요 기사를 톱으로 올려, 이거 기사는 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부터, 이른바 황제, 예, 포탈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네이버의 눈에 벗어나면은 그 신문사의 기사는 아예 빠지고 네이버와 이렇게 짝짝꿍 하는 데는 매일매일 톱으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한 5년,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신문은 왜 봐? 네이버 가면 다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신문을 볼 필요가 뭐 있어?
네이버 한 군데만 들어가면은 다 거기에 뭐 조선도 있고 동아도 있고 하다못해 뭐 한겨레도 있고 경향도 있고 다 있는데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네이버가 짜놓은 그 이 스킴에 완전히 다른 그 언론사들이 이제 녹아나는 셈이 됩니다. 이제는 뭐 돌이킬 수가 없죠. 이제는 기사를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네이버가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꼭 뭐 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꽃가게 꽃배달 이런 말씀을 드렸죠. 꽃배달 관련해서도 네이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네이버에 꽃배달 딱 치면은 뭐 수백 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는 회사는 그야말로 아주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괜히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당연히 네이버에 뭔가 페이버를 줘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갑질 형태가 빚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갑질이 쌓이다가 이제 그야말로 네이버 적폐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론사들은 언론사대로 불만이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제 갑질을 하는 그런 네이버가 됐으니 이제 이거는 편리하기는 하되 이 구조는 독과점 폐해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같은 서비스를 여기서도 제공을 하고 저기서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시장이 공룡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네이버가 독점하는 그런 체제에 우리는 그냥 네이버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이처럼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 이건 세계가 유례없는 한국만의 병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이버 이것을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하시던 또 자영업을 하시던 이제 그래 맞아 네이버에 그리고 각종 우리가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제보가 지금 몰리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데 있죠. 어떤 그 진주에 사시는 이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특허권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어떻게 좀 알려보려다가 네이버의 그 꾀에 넘어갔다. 그 특허권도 이미 네이버가 뺏어가는 결과가 생겨가지고 이미 개발을 한 나한테는 실익이 하나도 돌아오질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저희 제보를 통해서 밝혀주셨는데 이거는 단지 하나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많은 분들이 그런 그 폐해를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 한 3주 전부터 네이버와의 그 전면전 이런 것을 언론사를 대표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이 깃발을 꽂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네이버와 지금 이 싸움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네이버와 일대 결전을 펼치고 있구나. 이게 어떤 쪽이 더 사회 정의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응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배부른 카톡과 네이버 손 좀 봐야 합니다. 우리 헬로우님. 구독, 좋아요 우리 임상현님이 오늘 처음 들어섰는데 다른 분 구독, 좋아요 해 주십시오라고 임상현님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현님 말 맞다나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깜빡하신 분들 꾹꾹꾹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